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1급 핵심 요약 정리 다섯 번째 시간이죠. 다섯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전생의 발달의 통합적 이해 새로운 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1절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 인간 발달 단계 태아기에서부터 영아기 그리고 유아기까지 이번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준비되셨으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발달의 개념과 유사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개념부터 나오죠. 인간 발달입니다. 인간 발달. 인간 발달의 기간이 나옵니다. 인간 발달은 전생에 다 발달된다. 여기서 좀 의문점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노년기인데도 60 넘고 70 넘었는데도 무슨 발달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좀 밑에 다음번 요 밑에 부분 볼 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인간의 발달이라는 개념은요, 출생에서부터 노년기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그 발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발달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성장기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육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퇴화라기보다는 늙어가지만 정신적으로는 많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발달 같은 경우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다 포함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가시면 되겠지요. 자, 범위 봅니다. 자, 뇌라는 것은 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여러분들? 정신적인 거. 그렇죠? 뇌라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거 뿐만이 아니라 퇴행까지도 어디에 포함된다? 인간 발달에 포함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적인 인간관이다. 전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인간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지요. 자, 속성 봅니다. 양적, 질적, 그리고 체계적, 종적 변화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양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양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신체적인 거. 그렇죠? 신체적인 거, 육체적인 거, 질적이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들? 정신적인 거, 지능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런 걸 이야기하겠고요. 종적 변화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시간에 의한 변화. 그래서 이제 태아기에서부터 이제 노년기까지 어떤 변화를 우리는 인간 발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사 개념이 나옵니다. 성장과 성숙과 그리고 학습 환경이라고도 하지요. 유사 개념이 나오는데 우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될 거, 이 성장과 성숙, 학습, 환경 같은 경우는 인간 발달에 위에 지금 인간 발달 우리 배웠습니다. 인간 발달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선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여러분들? 양적 확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적 확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신체, 뭐 근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예, 예. 이런 어떤 성장 같은 경우는 어느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정지되죠. 예, 정지됩니다. 그래서 성장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정지된다. 양적 성장, 신체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유전적 요인을 많이 그 영향을 받는다. 유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여러분들 그렇죠. 외부적인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성장, 신체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숙입니다. 거기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유전인자. 그렇죠? 유전입니다. 어떤 생물학적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전인자에 의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야.
위에서는 여러분들 환경 영향 받았죠? 그런데 성숙이라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유전 인자에 의한 변화입니다. 경험이나 훈련과는 무관한 겁니다. 이거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커나가면 청소년 되면은 이제 여자아이들은 이제 가슴 나오고 아이들은 이제 근육이 발달하잖아요. 그죠? 2차 성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환경적 요인이 받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한 거예요, 여러분들? 유전 인자에 의한 것이다. 어떤 생물학적 과정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외부 학습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부 학습 환경. 이거는 여러분들 외적 요인이냐? 외부적인 어떤 경험이나 훈련에 의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훈련, 아니면 교육,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겠죠.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한 변화를 학습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사 개념에는 성장과 성숙과 학습 이렇게 있는데, 이런 성장과 성숙과 학습 같은 경우는 인간 발달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리입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 어떤 원리가 있는가? 자, 공통적, 규칙적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마다 다 똑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발달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똑같이 일반화된 특징이 있다. 동일하게 발달한다. 그런 내용이겠고요. 자, 그리고 내적 변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변화, 그리고 외적 변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육체적인 거, 근육, 근력 같은 거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통적이고 규칙적이고요.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정리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부 원리가 나오는데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렇죠?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원리적인 문제로, 원리적인 문제로 시험을 내야 되는 거지만, 여기 그냥 진짜 단답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험 내기가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암기에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상부에서 하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부에서부터 미부로. 두부는 여러분들 머리두자예요. 머리두자. 머리. 여러분들 영아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머리의 크기가 있죠. 전체 부피 약 한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줄어들잖아, 머리의 부피가. 그렇죠? 머리 크기가. 자, 이렇게 처음에 성장할 때는요, 아기였을 때는 머리의 비중이 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다른 부위가 발달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중심에서부터 말초다. 중심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몸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몸통부. 자, 그래서 처음에는 몸통부가 발달이 되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팔다리, 이제 말초 기능이 발달된다라는 얘기죠. 예,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부위에서 특수 부위 이렇게 나온, 이건 여러분 운동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그래서 처음에는요, 몸 전체를 쓰는 운동. 아예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기어갈 때 온몸 전체를, 뭐 팔다리 전부를 이용하잖아? 그렇죠? 하지만 어때요? 이제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세부적인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아기였을 때는 몸 전체를 쓰는 운동으로 발달을 하지만 점차적으로 세부적 운동을 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순한 거에서부터 이제 복잡한 거, 당연한 것이겠고요. 구조 변화에서부터 이제 기능 변화다 이렇게 나오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신체 기능이 변화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능력 또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발달하잖아? 구조 변화예요. 여러분들 눈이 발달하면은 그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이잖아. 외부 환경적 요소를 받아들이고 또 교육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인지가 상당히 발달하는 그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 변화는
구조 변화는 어떤 기능 변화도 일으킨다. 구조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기능 변화가 나중에 일어난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해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요 세부 원리 일정 방향 순서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예측 가능한 거고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속적 과정이라고 나오네요. 전 세계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이건 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두고. 자, 그리고 이제 연속적 과정이기도 하고요. 일정한 방향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체크해두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도의 불규칙성 이렇게 나오는데 불규칙성. 여러분들이 이제 발달은 보편적이죠. 위에서 봤지만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요. 하지만 개개인별로 속도는 어떻다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속도는 불규칙적이다. 개인마다 속도는 불규칙적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두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유전 성숙과 환경은 상호작용한다.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는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분화와 통합이 과정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간혹가다 시험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처음에는 이제 분화가 안 됐다가 분화되고 나중에 통합되죠. 이제 분화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신체적인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리적 분화, 사회적 측면.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분화가 돼요.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분화됐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분화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로 통합된다. 그래서 분화와 통합이 과정을 거친다라고 기억해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달과업은 각 단계별로 발달과업이 존재한다. 이것은 다 아시겠고요. 가소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된 형체나 기능이 정상 상태로 회복되는 것, 정상 상태로 회복되는 현상을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가소성. 일례로 우리 그 신경이나 이 뇌 같은 경우는 있죠.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다른 부위가 있죠. 다른 부위가 그 손상된 부분을 대신해서 수행을 한답니다. 인체는 참 오묘한 거예요. 이렇게 정상 상태로 회복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것을 가소성이라고 한다. 가소성. 자, 그리고 이제 상관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은 상호 밀접하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당연한 것이겠죠. 한 영역이 발달을 하면 다른 영역의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상관성. 한 영역이 발달하면 다른 영역의 성숙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게 상관성.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상관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성원칙입니다. 점성원칙. 이전 단계에 성취한 발달 단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전 단계의 발달이 다음 단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점성원칙입니다. 계단처럼 한층 쌓아 올라간다. 이전 단계의 발달이 다음 단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점성원칙. 쌓아 올라간다. 이전 단계가 없어지고 다음 단계가 가는 게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계단이 밟아 올라가듯이 쌓아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점성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정과 변화의 수단 과정이다. 그렇죠. 안정과 변화의 수단 과정이고, 요 밑에 이제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개인차가 있다. 일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개인차가 존재한다. 아까도 이거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떤 보편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지만 어떤 개인의 어떤 차이가 있다. 발달에 대한 차이가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특정 발달이 잘 이루어지는 최적의 시기가 존재한다. 즉 결정적 시기, 적기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발달과업 획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의 시기 존재 때 어떤 특정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자, 기초성이다. 기초성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유아기까지 발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유아기까지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유아기까지입니다. 유아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이 선배가 동영상 강의할 때도 뭐라고 했었습니까? 아이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많이 학습할 때 있어서 주의 깊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누적성입니다. 누적성이란 거 말 그대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쌓아 올라간다. 이전 발달 과업 성취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 발달 단계에서 발달 과업이 이제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누적성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불가역성입니다. 불가역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되돌아가지 않는다. 전 단계로 돌아가지 않는다. 한마디로 뭐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퇴행하지 않는다. 퇴행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전 발달의 과업 성공 실패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면서 그 새로운 단계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더 높은 단계로 발달을 하는 것이 뭐하지는 않는다. 불가역, 퇴행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간 발달 지식이 사회복지 실천에 주는 유용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령계층이 클라이언트와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발달 단계에 따라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발달 단계별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제도의 기반을 제공하고요. 사회복지사가 파악해야 할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항을 사정할 수 있게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만 두시면 될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태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요. 태아기 시기를 이제 크게 셋으로 구분을 합니다.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이 수정에서부터 2주까지를 발생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2주에서부터 8주까지를 배아기, 9주에서부터 출생할 때까지를 태아기라고 합니다. 자, 우선 발생기부터 보도록 하죠. 수정에서부터 2주까지입니다. 약 며칠 여러분들 한 15일 정도 15일 기간을 발생기라고 합니다. 배란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서부터 8주까지 이때가 인간 성장 발달 중 가장 성장이 활발한 때입니다. 별 붙여놓고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인간 성장 발달 중 가장 성장이 활발할 때는 언제다? 배아기 때입니다. 이때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추신경계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주요 기관이나 조직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시기가 배아기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아기 같은 경우는 9주니까 한 3개월에서부터 이제 출생할 때까지를 태아기라고 하지요. 이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때가 태아기입니다. 또 이제 심장 박동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때.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기도 하지요. 요즘에는 그건 이제 다들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전 가족들이 이제 다 소리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런 어떤 그 심장 박동 소리로 아이를 축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가 태아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발생기, 배아기, 태아기로 구분을 한다. 시기적으로는요. 기간으로는요.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을 합니다. 초기 같은 경우는 1개월에서부터 3개월까지, 중기는 4개월에서부터 6개월까지, 후기는 7개월에서부터 9개월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제 하나씩 초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초기는요, 태아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 아시죠? 그렇죠? 여성분들이 우리 그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3개월 이내, 이때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발달 과정이 쭉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별거 아닌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시험 내기 너무 좋죠? 예, 시험 내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암기에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뇌, 척수, 심장, 귀, 팔다리, 눈, 입, 외부 생식기까지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지는 시기가 임신 초기입니다. 이때 있죠. 여러분들 뭐 조심해야 돼요? 뭐 조심해야 돼요? 약물, 약물. 그렇죠? 음주. 그리고 뭐 흡연 절대 안 됩니다. 뭐 알고 계시죠? 음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태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적장애라든지 안면 기형 같은 거 나타나고요. 흡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체중아뿐만 아니라 뭐 유산되기도 하고 사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담배 피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때는 담배 피면 절대 안 됩니다. 어찌됐든 뭐 내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겠다, 임신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금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4개월에서부터 6개월까지고요. 뭐를 느낀다? 태동을 느낀다. 태동을 느낀다. 태동 기억해 두고요. 임신 후기 봅니다. 후기 같은 경우는 7개월에서부터 9개월까지 약 한 210일 정도 되죠. 7개월이니까 7, 3, 20일, 30개월 정도 되죠? 30개월 정도 되고, 30주 정도 되겠네요. 자, 이때부터는요, 생존 가능 연령입니다. 엄마의 자궁 밖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인큐베이터 있죠? 인큐베이터에서 조산아가 생존 가능한 그런 연령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임신 후기입니다. 7개월. 7개월 이후부터는 인큐베이터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엄마의 자궁을 벗어나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생존 가능 연령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이렇게 이제 기간 초기, 중기, 후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죠. 나이. 적정 연령은 16세에서부터 35세까지다. 임산부의 적정 연령은 16세에서부터 35세 이상까지, 35세까지. 그럼 16세 이하, 3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유산이나 조산이나 사산이나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산부 나이 중요합니다. 뭐 임산부 본인에게도 중요하지만 태아에게도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게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특히 이제 45세 이상 임산부 같은 경우는 다운 증후군이 있죠. 45세 이상 되는 이제 그 임산부 같은 경우 다운 증후군 출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5 출산아 중에서 한 명 정도가 다운 증후군이 출산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임산부 약물 중독입니다. 아까 이건 위에서 이 선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가장 취약합니다. 약물 중독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형아를 유발하는 물질이 나온답니다. 약물 중독을 계속해서 했을 때 그거 이제 테라토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물 중독 유의해 주시고요. 꼭 의사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임산부 사회 경제적 요인 월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정신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죠. 스트레스 같은 거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이제 남자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수업을 듣고 계시면 뭐 투잡 뜨시든 뭐 쓰리잡 뜨시든 퍼잡 뜨시든 이 몸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뭘 해야 됩니까? 돈 벌어서 임신한 아내분이 경제적으로 쪼달림 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정서 상태도 뭐 같은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남편과의 관계, 뭐 경제적인 거, 뭐 요즘에는 또 임산부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거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나타났을 경우에는 즉시 이제 의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아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쭉 한번 살펴봤고요. 나이, 약물 중독, 그리고 이제 경제적 요인, 어떤 정서 상태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태아의 유전적 질환입니다. 여기 이제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질환인데, 이런 유전적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산보다 출산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출산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상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자, 여러분들 이거 다운 증후군이 있고요. 묘성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헌팅턴병, 페닐케톤 요증 같은 거 있는데 우선 구분해 줘야 됩니다. 상염색체 이상과 성염색체 이상 우선 구분해 둬야 돼요. 구분하라. 여러분들 꼭 구분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운 증후군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운 증후군 말했었죠. 그래서 몇 번째, 그렇죠, 21번째 상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 총 47개. 47개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이요. 증후군이고요. 이제 묘성 증후군. 묘성, 이게 이제 고양이 묘자잖아요. 고양이 목소리 낸다고 해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고 해서 묘성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5번째 상염색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결실된 거야. 5번째 상염색체가요. 이제 아기였을 때 이제 삼키고 빠는 능력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섭식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인지나 언어, 운동 능력이 좀 낮은 경우가 나타나니까, 묘성 증후군 기억해 두시고요. 고양이 울음입니다. 자, 에드워드 증후군입니다. 에드워드 증후군. 이거는, 18번째 상염색체가 한 개가 더 있는 경우예요. 18번째 상염색체가 한 개가 더 있는 경우, 에드워드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 장애가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턱이 작죠. 입도 작고요. 그리고 이제 후두부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에드워드 증후군이고요. 자, 그리고 헌팅턴병입니다. 헌팅턴병인데 이거는 그 4번 상염색체가 있죠. 4번 상염색체가 우성으로 해서 유전되는 뇌질환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이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인이 돼서 보통 이제 30세에서부터 45세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불안 장애를 갖는다든지 사지 경련이라든지 이제 연화장애 삼키는 거 있죠. 그리고 인지 성격 장애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헌팅턴병입니다. 헌팅턴병. 자, 그리고 이제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이죠. 아미노산 단백질이라는 건 아실 거고요. 이 분해 요소가 이제 페닐알라닌 수산화 요소라는데 이 페닐알라닌 수산화 요소가 결핍된 거야. 결핍 줄어들면서 소변에 있죠. 소변에 페닐피브로산이라는 게 피루부산, 페닐피브로산이 이제 함유 배출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금발이 돼요. 머리가 금발이 되고요. 흰 피부가 되고요. 이제 약간 등이 굽습니다. 그리고 이제 땀이나 소변에서 이제 쥐오줌 냄새가 납니다. 좀 특징적인 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페닐케톤 요증입니다. 시간이 없는 경우는 여러분들 이걸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상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라는 것만 우선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성염색체입니다. 이건 성염색체야. 남성, 여성. 자, 이제 터너 증후군입니다. 턱, 그렇죠? 턱이 나왔어. 자, X 염색체 한 개인 여성입니다. 원래 XX여야 되잖아. XX여야 되는데 X입니다. XO, X가 하나. 그러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어떤 2차 성징이 안 나타납니다. 즉 이제 가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적죠. 남자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엉덩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이제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성으로서의 어떤 성징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터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성염색체 이상
터너 증후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오죠. 이거는 X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거야. 응? X 염색체가 하나 더 많아. 그럼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XXY가 되겠죠. XXY가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자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생식이 불가능한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증후군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X 염색체가 하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XXY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혈우병입니다. 혈우병. 이거는 이제 혈액 내에서 뭐가 부족한 거야? 혈액 내에서 혈소판이 부족한 거예요. 혈액 내에 혈소판이 부족하고요. 남성만 발생합니다. 남성만 발생하고요. X 염색체의 열성 유전자의 기인에서 발생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이제 뭐 혈우병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은 출혈이 됐을 때 혈액이 응고가 안 됩니다. 혈액이 응고가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한 병입니다. 혈우병. 자,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전질환 검사가 나옵니다. 이제 요즘에는 노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유전질환 검사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초음파 검사도 있고 양수 검사도 있고 뭐 육모막 검사도 있고 등등등 많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육모 생체 검사, 육모 생체 표본 검사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육모 생체 표본 검사. 이거는 임신 9주에서부터 11주 이때 가능하고요. 검사가 염색체 이상의 의심되거나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제한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육모 생체 표본 검사입니다. 이게 육모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의 막이 육모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태반이 되죠. 여기에 이제 바늘을 이제 그 자궁 거기까지 이제 그 삽입해가지고 육모를 이제 끄집어내서 이거를 검사하는 게 육모 생체 표본 검사예요. 이거 그래서 어떤 유산 위험성이 있다라든지 어떤 사지 기형이 어떤 위험성이 있을 때 실시하는 육모 생체 표본 검사입니다. 자, 이렇게 유전질환 검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계속해서 영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발달 나옵니다. 몇 세에서부터 몇 세? 0세에서부터 2세까지고요. 영아기를 제1차 성장 급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 성장 급등기는 청소년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생 후 1년 이내에 보통 이제 출생 당시 몸무게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가 더 커진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영아기 때 성장기를 제1차 성장 급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통에서부터 팔, 다리, 손으로 이렇게 이제 발달 과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머리에서부터 이제 발 쪽으로 있죠. 그리고 이제 척추에서부터 이제 말초로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발달에서 세부적인 발달로 운동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가 영아기 때고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선배도 이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숫구멍이라는 게 있잖아요. 숫구멍. 이거 보고 상당히 좀 놀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인간은 이제 숫구멍이 6개가 존재합니다. 이제 두개골 사이에 이제 연한 막이죠. 이렇게 좀 눌러보면은, 몰랑몰랑하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게 좀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하계에 숫구멍 존재한다라는 거,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고요. 자, 운동 능력은 이제 중심에서부터 대근육에서부터 이제 말초 소근육으로 발달을 한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영아기 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아가 좀 더 크죠. 여아가 남아보다도 좀 더 큽니다. 남아가 작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반사 운동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생존 반사와 원시 반사 이거 꼭 구분해 둬야 됩니다. 구분, 암기. 생존 반사 그리고 원시 반사.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건지까지 알아두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들 빨기반사 나오는데 빨기반사 뭔지 알죠? 모든 것 그냥 빨라고 하는 거. 연하라는 건 여러분들 삼키는 거예요. 먹고 삼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젖찾기 반사라는 것은 엄마가 이제 젖을 딱 대면은 이제 입 주변에 이제 아기 입 주변에 이제 젖을 딱 대면 고개 돌리고 이렇게 먹잖아요. 이런 거 젖찾기 반사라고도 하고요. 근원 반사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존 반사예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 반사고요. 반면에 인간 진화 증거, 이것을 원시 반사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모로 반사죠. 모로 반사라는 거는 이제 갑자기 옆에서 큰 소리 내면 어떻습니까? 이제 막 껴안으려고 이제 움츠리는 듯한 자세를 피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모로 반사라고 하고요. 이거 이제 경악이라고 이 선배가 적어놨는데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소리 지르면 이제 막 이제 손 안으로 이제 껴안으려고 하는 듯한 움츠린 자세 보이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바빈스키 반사입니다. 이거는 바빈스키 발가락입니다. 발가락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부채꼴 모양으로 쫙 폈다 오므리는 거. 발가락 이렇게 간지러 버리면 이제 쫙 폈다 오므리고 이러잖아요. 이거를 바빈스키 반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쥐기 반사입니다. 이것도 뭐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애기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갖다 대면 꼭 쥐잖아. 그죠? 예, 이거를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쥐기 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쥐기 반사, 파악 반사라고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걸음마 반사입니다. 걸음마 반사라는 거는 이제 발이 땅에 닿으면 있죠? 발이 땅에 닿으면 걷는 듯한 이제 모습을 하잖아요. 걷는 듯한, 다리에 힘이 쭉 들어가잖아. 그렇죠? 다리에 힘이 쭉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걸음마 반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쥐기 반사, 걸음마 반사를 무엇이라고 한다? 원시 반사입니다. 생존 반사와 원시 반사 어떻게 하라? 구분해서 암기해 둬라. 자, 그리고 이제 심리적 인지 발달 나오는데 이거 우리 여러분들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얻어봤던 거, 감각기관, 뭐 운동기능을 뭐 대상 연속성 나오고, 목적 지향성 나오고, 상징적 표상 나오고, 자아개념이 시작 나오고, 이거 다 얻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피아제. 그렇죠?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그거 공부 다 했으면 볼 필요 없습니다.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기관과 운동기능을 통한 세상 인식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처음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울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언어가 발달을 안 하는데 좀씩 이제 한 4, 5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옹알이를 하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한 12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단어를 사용할 수 합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부지라고 하죠. 할머니, 할부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달라집니다. 그렇죠? 부르면 오는구나. 막 등등등등 세상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각기관과 운동기능을 통한 세상 인식이 변화를 가져오는 때가 언제다, 여러분들? 영아기 때입니다. 영아기 때. 대상 연속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이거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사라져도 계속 존재함을 인지하는 능력. 이거를 대상 연속성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피아제 감각 운동기. 첫 번째가 여러분들 피아제 감각 운동기잖아. 0세부터 2세까지. 이때 여러분들 6단계 중에서 몇 단계 있었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 1차 순환 반응기. 1차 순환 반응기에서 대상 연속성 획득. 그때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잘 기억 안 나면 다시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목적 지향적 행동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아주 조그만한 거 그런 어떤 의도된 계획, 의도한 어떤 계획된 행동을 하는 거고요. 자, 상징적 표상입니다. 상징적 표상이란 건 뭐라고 했었습니까? 상상하는 거라고 했죠. 이미지를 떠올르거나 자기 심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기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는 거죠. 자, 이거를 상징적 표상이라고 했었고요. 상징적 사고가 나타나는 건 여러분들 유학입니다. 알겠죠? 상징적 표상하면 영학이고요. 상징적 사고하면 유학입니다. 구분 잘 해두시고요. 자아개념이 시작.
자개념이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시작은 언제야? 영학입니다. 자아개념이 시작되는 건 영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성하는 건 학령정기고요. 발달하는 건 아동기입니다. 자아개념이 시작 언제다? 영학이다. 다 대부분이죠. 이게 영학이 때 시작하지만 보존 개념 시작은 유아기 때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어떤 센스로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정서적 표현을 시작합니다. 정서라는 건 여러분들 어떤 성격 발달의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1차적 정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기쁘고 놀라고 슬프고 공포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태어날 때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촛돌이 지나고 나면은 2차적 정서가 납니다. 2차적 촛돌이 지나면은 그래서 이제 수치심을 느끼거나 이제 다른 아이들을 이제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이제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정서적 표현을 시작할 때가 영학입니다. 그래서 1차적 정서 표현이나 2차적 정서 표현을 나타난 때입니다. 영학이요. 자, 그리고 정서적 표현이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한 자기 중심적 언어 표현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신의 어떤 정서 표현을 시작한다. 위에 거 그대로네요. 예, 위에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인지 및 사회성 발달과 관계가 된다. 어떤 자기의 정서를 표현하면서 어떤 인지라든지 사회성 발달과 관련이 된다라고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애착 발달 나옵니다. 애착 발달, 애착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알고 있죠? 예. 대부분 있죠. 24개월 이전에 종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육자, 영아와 양육자와의 관계인데, 이 양육자가 꼭 엄마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외할머니나 할머니들이 많이 이제 키우잖아요.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의 어떤 그 애착 관계가 발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이제 엄마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처음에는 뭐부터 여러분들? 낯가림. 처음부터 이제 낯가림입니다. 낯가림부터 먼저 나타나고요. 나중에 이제 분리불안 나타납니다. 혼자 이제 못 있고, 엄마 가면 울고, 막 이런 거, 분리불안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영아는 정지된 것보다 움직이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빌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영아기 때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거 역시 이제 심리적 인지 발달 단계에서 이제 우리 앞에서 피아제에서 공부했던 거 같이 상기시키면서 공부하면 되겠고요. 자, 생존 반사와 원시 반사 구분하는 거 잘 해두고 암기를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가 있죠. 3세에서부터 6세까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둘로 구분해 둬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3, 4세가 걸음막이죠. 그렇죠. 걸음막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5, 6세가 학령정기입니다. 그래서 걸음마기와 학령정기에 해당되는 시기가 유아기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해 두고 넘어가야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예, 이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 유아기에 해당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남근기죠. 남근기 남잠생 남근기고요. 이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에릭슨은요, 신자 세 번째죠. 주도성과 죄의식. 에릭슨은 주도성과 죄의식. 자, 그리고 융은요, 융은 아동기고요. 피아제는 전조작기. 콜버그는 전인습적 도덕 수준. 이건 여러분들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냥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한번 봤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하나씩 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속도는 완만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장 속도는 완만하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영아기 때는 여러분들 신체적 발달이 엄청났잖아. 제1차 성장 급등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장 속도는 이제 유아기 때부터 완만합니다. 완만한 대신 뭐가 발달합니까? 그렇지요. 운동 능력이 발달합니다. 운동 능력이 발달합니다. 뭐 달리기, 던지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혼자 이제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이제 밥 먹고 그러지요. 자, 그래서 성장 속도는 완만하지만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증가한 때는 언제다? 유아기 때다. 자, 그리고 이제 심리적 발달 상태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언어 능력이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언어 능력이. 그래서 보통 이제 5, 6세를 기점으로 해서요. 언어 능력이 이제 급격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가 언어에 재능이 있구나. 언어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디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유치원 보낼 때. 이때죠. 그런데 내 자식만 그렇게 발달하는 게 아니라 남자식도 발달합니다. 언어 능력이 급속도로 발달한 때가 언제다, 여러분들? 유아기 때입니다. 언어 능력 발달. 자, 지능 발달의 결정적 시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능 발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뇌지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뇌는 이제 좌방구, 우방구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좌방구, 우방구가 각기 다른 일을 수행하잖아.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오른쪽 뭐 좌방구 같은 경우는 오른쪽 운동, 뭐 감각, 언어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방구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몸의 운동, 감각 기능, 뭐 직관적인 것, 뭐 이런 거, 이상적인 거, 뭐 통합적인 거, 이런 것들까지 담당하는 게 이제 우방구잖아요. 이런 어떤 좌방구, 우방구 뇌의 발달이 결정적 시기가 유아기라는 거. 뇌의 발달, 유아기입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상징적 사고 나오고 이거 다 어디서 봅니까, 여러분들? 피아자에서 다 나옵니다. 그렇죠? 예, 피아자 어느 조작기, 전 조작기 때 다 나온 겁니다. 예. 상징적 사고야. 상징적 표상에서 상징적 사고입니다. 상징적 사고라는 것은 뭘 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표현하기 시작한다. 표현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놀이로서 이제 여러분들 뭐 여기 상징놀이라든지 가장놀이라든지 뭐 소꿉놀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자신의 어떤 상징적 사고를 표현하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상징적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상징적 표상은 어디? 감각 운동기예요, 여러분들. 감각 운동기, 영하기.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중심적 사고가 나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 오직 누구만 자신의 관점에서 타인의 감정이나 사고를 예측하는 경향이죠. 뭐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자아중심적 사고. 자,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유아기 때입니다. 자, 그리고 비가역적 사고가 나옵니다. 이 비가역적 사고라는 것은 여러분들 역지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위에 있는 자아중심적 사고하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반대로 생각을 못하는 것.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못하는 것. 그래서 비가역적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와도 연관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랄론적 사고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건지 알고 있죠. 그렇죠? 생명이 없는 거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형을 이제 진짜 친동생처럼 생각하고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무랄론적 사고라고 한다.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환적 사고입니다. 전환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읽어볼까요? 특정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건을 상호 연관 짓는 사고 이렇게 나왔지요. 그렇죠? 근데 동생이 갑자기 이제 배가 아프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거기 이제 누나가 내가 내 동생을 미워해서 저렇게 배가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 전환적 사고죠. 자기가 안 좋게 생각한 거하고 동생이 배 아픈 거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호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전환적 사고다.
자, 그리고 이제 직관적 사고입니다. 한 가지 면만 두드러지게 보는 것.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을 고려 못하는 것이 직관적 사고죠. 직관적 사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한 가지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고를 직관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주도성입니다.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은 혼자 하려는 성향이에요. 혼자. 내가 할 거야. 막 그러는 거.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다 있을 겁니다. 자기 혼자 하려는 성향, 혼자 그거를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부모와 자기 자신을 이제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키고 어떤 자신의 환경을 자기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주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분리되고 자기 자신의 환경을 자기가 통제하려는 성향, 그거를 자기 주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제1위 반항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1위 반항기. 뭐 위에 있는 자기 주도성하고 같이 연관시키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부모와 분리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빠하고 좀 더, 엄마하고 좀 더 관계가 소홀해지고 경계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를 제1위 반항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제2 반항기가 여러분들 청소년기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죠? 뭐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초적 수준이 도덕성 발달 이렇게 나오는데 도덕성 나오니까 여러분들 누구 기억납니까? 뭐가 기억납니까? 타율적 도덕성 발달 시작하는 거, 타율적 도덕성 기억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누구? 피아제. 자율적 도덕성 기억나야 되고요. 또 이때 여러분들 기억해둬야 될 것이 콜버그는요. 어떤 단계에 해당돼? 그렇죠. 콜버그 전인습적 단계. 콜버그 전인습적 단계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존 개념이 시작합니다. 보존 개념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알죠? 위치와 형태가 변하더라도 양적 속성에는 변화가 없다. 그렇죠? 뭐 컵을 다양하게 해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물을 넣었을 경우에 컵이 바뀌어도 그 물 속성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시기, 보존 개념이 시작. 이것이 언제다? 유아기 때다. 뭐 꿈 실제로는 꿈이 현실로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고겠지요. 자, 이렇게 이제 유아기 때 이제 심리적 발달 단계에서 봤고요. 심리적인 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 개념이 발달한다. 성적 적재성이 발달한다. 발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적 관심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가 여러분들 그 앞에서 봤지만 프로이트의 남근기잖아. 그렇죠? 남근기. 그래서 이제 뭐 유치원 다니죠, 이때? 유치원이나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이제 이성 친구의 이제 성기를 봤을 때, 다르다. 이성 친구와 나이 성기와 다른 거를 이제 인식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유아기 때고요. 자, 그러면서 성이 다른 걸 알게 돼. 그러면서 성 역할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성 역할을 깨우치고 발달하게 된 때가 언제다, 여러분들? 유아기 때다. 그래서 성 개념이 발달하면 유아기고요. 성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하면 청소년기고, 성 역할 정체성이 확립하면은 언제야? 이거는 청년기 때입니다. 그래서 발달이냐, 확고냐, 확립이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잘 이제 구분해서 정리해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이 형성, 발달된다라고 나오죠. 자, 발달됩니다. 시작은 언제라고 했어? 시작. 영아기 때 시작이잖아요. 영아기 때 시작이에요. 발달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유아기입니다. 유아기. 자, 그리고 이제 두드러진 정서가 분화되고요. 여러 감정이 번갈아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이제 정서가 발달합니다. 정서가 분화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발달한다는 얘기야. 여러 가지 감정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 가지 감정이 나타나긴 하지만 감정의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감정이 번갈아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감정이 번갈아 나타나고 정서가 여러 정서가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 언제다? 유아기 때다. 유아기 때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언제 우리 이제 태아 인간 발달, 인간 발달에서부터 태아기, 태내기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영아기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아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